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정부입니다. 제가 어제, 이 엑셀린, 저희는 이제 엑셀린, 지베릴린이죠. 요거에 관련된 저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어제는 그냥, 지베릴린 바르는 것만, 설명을 드렸고, 오늘 요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사용 적기, 뭐, 사용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포를 하고 나면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봉지를 씌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완전히 피고 나서 한 35일부터 40일 사이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온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42일째가 맞을 겁니다. 42일째 정도부터 14일부터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바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뭐,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38도 이상에서 직사광선을 놔두지 말고 7도 이하에서 장기간 보관하면은 이제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약재랑.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바르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르는 부분은 이렇게 과실에 바르는 게 아니고 과실 위쪽에 있는 요 끝에, 과대에 있는 쪽 위쪽에, 요 안쪽에 발라주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일에는 바르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 사용하시기 전에는 항상 여기 뭐 엑셀린이 됐든 뭐 다른 제품이 됐든 간에 한번 충분히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새 거라서 제가 안 뜯고요. 제가 이제 어제 사용하던 거 이제 보면 이렇게 요것도 뭐냐면은, 자,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요 끝에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요 끝에 부분을 짜서 사용을 합니다. 예. 앞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만 짜서 할 수 있게. 여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장갑을 끼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 2열까지 완료를 했고, 도장지가 또 보이네요. 도장지는 보이는 즉시 척결을, 도장지는 다 제거해야 돼요. 도장지는 안돼. 놔두면 배로 가야 될 양분을 도장지가 먹어 치우니까 그거는 제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거를 대부분 했는데도 계속 나요. 이렇게 계속 나죠. 도장지가 계속 올라옵니다. 여기 위에도 하나 아까 보이는 것 같던데, 여기 있다. 이렇게 있죠. 도장지. 또 있나? 여기 위에다가 있네요. 여기도. 도장지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열은 두 분이서 부모님께서 하시고, 저는 이제 G열을 하면 될 것 같아요. G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도장지가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그냥 놔두고 보세요. 도장지가 난리입니다. 도장지가 난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원하는 만큼만 짜서, 이렇게 짜서 이렇게 아래쪽에 발라줍니다. 마사지 하듯이. 동일해요. 마사지 하듯이. 가급적이면 배는 건들지 말고, 배는 묻지 않게. 자, 여기도 도장지가, 요거도 도장지. 적당량을 도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당량을 도포해준다.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빼먹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도포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해줘야 다른 배들은 다 이제 신호를 받아서 클 수가 있겠죠. 그러려고 바르는 거니까요. 안 그러면 굳이 이거를 발라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배 농사는 완전 1대1입니다. 1대1. 그냥. 모든 게 다 하나하나예요. 하나하나. 내가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를 내가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 에 따라서, 이게 배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좌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배를 이렇게 적과도 하나씩 해주고요. 적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베린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하나씩 각각 내가 키울 배들을, 그리고 나중에 제가 수확할 배를 또 봉지를 씌워줘요. 각각 1대1로. 내가 하나 씌우면 두 개가 자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얘는 한 개를 잘 씌워놓으면 한 개가 잘 자라는 겁니다. 위치에. 그래서 내가 한 만큼 얘는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은 요 과수농사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모든 게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얘는 내가 1대1로 하나 바르면 이제 하나가 큰다. 이렇게 위치에 배를 남겨놓고 이렇게 발라주면 되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지금 과청엽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건 좀 짧은데, 그리고 좀 짧은 것보다는 긴 게 좋죠. 아무래도 길어야 바르기가 좋아요. 안쪽으로 발라야 되니까요. 너무 짧고 과대가 너무 짧으면 과일에 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좋죠. 과일에 묻으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과일이 묻지 않게 과대에 정확하게 마사지 해주듯이, 마사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키 포인트예요. 마사지. 마사지를 해준다. 그래서 너무 짧다 그러면 한 손으로만 그냥 이렇게 삥 둘러서 마사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긴 것만 놔두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가 안 달린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배를 내가 원하는 배만 놔둘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배도,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 배도 놔둬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농사가, 이런 해가 농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되는 해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다 좋아요. 수정도 잘 되고, 서리도 안 있고, 냉해도 없고, 비도 많이 안 와서 흑성병도 안 걸리고, 막 그런 해가 있거든요. 작년이 그랬어요. 작년이 진짜 그런 해였죠. 작년이. 근데 작년에 추석이 너무 빨라서 그게 이제 하나 흠이었죠. 추석이 빠르니까 배를 못 내. 배를 농가에서 배를 낼 수가 없어요. 기존처럼 해가지고는 절대 배를 낼 수 없습니다. 기존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값이 완전히 너무 낮아지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도장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작업하면서 따준다고 보시면 돼요. 왼손은 그래서 지베린을 묻히지 않는 게 좋아요. 왼손은 어디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한쪽 손으로만 하고 이렇게 짜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서 원하는 만큼만 뚝 끼워다가 발라주고,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옆에다가 또 추가로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출하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내가 출하 시기를 결정하는 건 언제로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못 버느냐에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하고 싶죠. 출하를 다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죠, 전부 다. 근데 못하죠. 출하를 하는 농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농가들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배를 너무 많이 거는 게 문제인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나무에 맞게 배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지 못하고, 아이고, 저거 너무 높네. 너무 높아요. 하나 띄워줘야 되는데, 자, 어떤 걸 띄워주는 게 좋을까요? 이걸 띄워주는 게 좋네요. 이걸 띄워줘야 돼요, 하나. 유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 유인을 할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이거 유인을 하나 해줘야겠다. 이거 유인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조금, 거시기 해서, 좀 올려서, 조금만 당겨줄게요. 유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겨서 유인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중에 유인을 여기 있는 배를 하나 키우겠습니다. 얘가 좀 힘이 뻗치고 있어요, 지금. 좀 두껍죠? 네, 두꺼워요. 두꺼워서 힘이 뻗치니까 저 위쪽에다 하나 달아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자, 도장지가 빡빡 올라옵니다. 빡빡. 이거를 외부 인력한테 시킬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도장지를 띄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가 도장지고 뭐가 결과지인지부터 설명을 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남의 나라 와서 뭘 일을 배워. 농사 짓는 걸 배워. 빨리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버리면 그만이지.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나요? 응?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참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분은 무조건 우리 농장에 제가 오셔서 일해달라고 하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일해야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를 들면 가르쳤습니다, 일을. 그분이 이제 우리 농장에 오려면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난 잘하니까. 그죠? 그러면 또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나 그냥 딴 데 가겠다.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뭐 농장주 손해인가요? 그럼? 내가 키워서 내가 가르쳐가지고 인건비를 올려주는. 근데 뭐 잘하면은 인건비 올려줄 수 있죠. 잘하면 올려줄 수 있어요. 근데 잘하면. 그만큼 잘해야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배만 뛰려고 그랬는데 같이 떨어졌어요. 정말. 이 이유는 싸기가 불편해. 저기는 싸기 불편한 데는 있어봐야 어차피 불편하잖아요. 이 농촌에서 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커요. 안 쓸 수도 없고, 안 쓰자니 혼자는 못하고, 평수가 넓으신 분들은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죠. 저도 지금 이거 뭐 셋이서 하는데 아둥바둥 되면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셋이서 하고 있잖아요. 딱 이 시기예요. 이 시기. 딱 이 시기만 지나면 이제 뭐 크게 배 딸 때는 그냥 따면 되는데, 그것도 뭐 따는 거예요. 뭐 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배를 따서 잘 놔둬야 돼요. 막 함부로 막 던지고 막 놓고 탁탁 놓고 그러면은 상품성 하락입니다. 금방. 그런 것도 애기 다루듯이 살살 놓고, 그래야 배가 이제 성공적으로 또 이제 수확이 된 거고. 그것도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선별도 굉장히 중요하죠. 선별할 때도 배를 어떻게 만지느냐, 또 어떤 배를 놓느냐, 어떤 배는 특으로 가고 어떤 배는 특이 아니냐, 이런 거 이제 판별하는 능력,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선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배 가격이 또 차이가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선별하면 그냥 배값 제대로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배가 다 똑같은 배가 아니거든요. 좋은 거만 묶어서 팔면 가격이 훨씬 좋아져요.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를 섞어 팔잖아요.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배 농사를 지어서 1000평 농사 지어서 1000만원 수익 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누수가 좀 적죠. 그리고 서로 이제 피드백을 계속 하니까,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피드백을 주고 또 서로 피드백을 해서 받고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고품질의 배가 나올 수 있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인부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그렇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뭐 농장주가 뭐 쫓아다니면서 뭐 저기 해도 안 됩니다. 돌아서면 또 대부분이, 물론 이제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잘 농장주의 말에 따라서 오더 내린 대로 잘 따라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실질적으로. 저는 오늘은 한 이 정도에서 촬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더 사실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그 지베린 바르는 거 말고는 저 혼자 이제 막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날씨도 덥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슈사항이 생기면 촬영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나중에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람 설정 해두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들 계속해서 알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전체 알람 해놓으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질문 같은 거 하셨을 때 제가 답글을 달거나 하면 또 알람이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질문해 주시는 분 거의 안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뭐 그냥 아무거나 좋으니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제 경험치에 한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잊어먹고 있었어요. 까맣게. 뭐냐면 저기 수처리 하는 거, 수처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한번 주셨었는데 제가 그걸 글로 적다가 포기하고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조금 바쁜 거 끝나면 꽃가루가 없으니까 꽃가루가 없는 상태로 그냥 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별도로 영상을 촬영해서 꼭 영상 촬영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냥 잊어먹고 계시다가 이제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이제 알람 울렸을 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잊지 않고 꼭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 못 찍었어요. 올해 한 번 찍어서 올려드렸으면은 바로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걸 못했네요 오늘.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